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반복문과 조건문, 변수, 그리고 이런 입력, 출력 이런 것들을 이제 응용을 해서 저장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자, 그래서 소스 코드도 올려드렸었고요.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고, 이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저희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하나밖에 저장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add하고 1 입력하고 read하고 add해서 2 입력하면 read했을 때 1이 2로 바뀌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점점 쌓아 나가야 되는데, 자, 그때 필요한 게 오늘 살펴볼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배열의 등장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변수 3개, 값 3개를 저장하려면 변수 3개가 필요하죠. 이거를 괜찮은 예시로 들자면 뭐가 좋을까요? 자, 뭐 학생의 그 성적 점수, 학생 성적을 저장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학생의 뭐 수학 성적이다. 그럼 학생 1, 학생 2, 학생 3이잖아요. 자, 이렇게 3명의 학생 점수를 저장하려면 당연히 변수 3개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야 학생 1의 점수를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쓸 수 있죠. 이렇게 A에다 저장해놔야죠. 이렇게 변수 이름까지 그냥 학생 1로 한다면은 확실하겠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변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 학생의 점수만 하더라도 한 학급이 막 20명, 30명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학생의 점수를 모두 저장하기 위해서는 20개, 30개의 변수가 필요해요. 일단 20줄 먹어야죠, 이렇게. 그죠? 일단 여기서부터가 별로 하기가 싫죠. 이상하고. 자, 해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저장해야 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그것을 저장해야 되는 변수도 많아지고요. 이 변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이 변수 관리하는 게 엄청 힘듭니다. 어떤 면이 힘드냐면, 일단 이 70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70을 출력을 해볼게요. 70은 학생 2의 점수예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해야 돼요. 별 문제 없어 보이죠? 자, 70을 출력하고 싶어요. 70이 뭐였지? 학생 2였구나. 이렇게 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30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학생 2의 점수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변수명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변수에다 값을 저장하면 무조건 변수명을 알아야 여러분들은 값을 가져올 수도 있고 다른 값으로 고칠 수도 있어요. 변수명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규칙성 있게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은 이번 학생 딱 정말 두 번째 학생 점수가 필요하면 학생 2 해서 가져오면 되니까 맞는 말인데, 근데 어떤 점이 또 문제냐면 이거를 학생 이 3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0명의 학생 점수를 출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지어도 이 시스템.out 프린트 LN을 몇 번 써야 된다? 30번 써야 됩니다. 1, 2, 3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야 점수들이 나오고요. 학생 30명이면 변수 30개면은 이거를 변수 30개 다 지정을 해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힘들겠죠? 자, 그래서 변수명을 알아야 될 뿐더러 변수명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지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변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처리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많은 변수를
많은 변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처리가 불가능해요. 이게 또 왜 이렇게 되냐면 이름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알잖아요. 뭐죠? 반복문. 그죠? 어떤 행위를 계속 반복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반복 못하죠. 왜냐면 같은 코드가 아니니까. 반복문이라는 건 같은 코드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복, 일괄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변수만 사용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예요. 그죠? 변수명을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변수명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학생 전체 한 학교의 학생이 1000명이라고 가정하시면 변수 1000개 써서 저장할 수는 없겠죠. 그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1000개 쓰시면 돼요. 이론적으로.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기로 하냐면 배열이라는 걸 도입해요. 배열. 자, 그래서 배열은 어떤 방식이냐면 기존의 변수 방식이 학생의 이름을 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외우고 학생의 이름을 언급해서 사용하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책 읽어 할 때 철수 책 읽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뭐 영희 성적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철수가 아니고 학생 1. 이 학생 1이라고 하면 좀 안 와닿으니까 철수라고 할게요. 여기를 철수라고 하고요. 영희, 민선이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변수명입니다. 그죠? 변수명인데 철수의 점수니까 이 변수명을 철수라고 지어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희의 점수를 알고 싶으면 무조건 영희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영희, 그죠? 변수명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이제 철수, 영희, 민선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뭘 알아야 된다?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 편의성에만 놓고 보자면 선생님이 학생들의 이름을 아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편합니까? 보통 저 학교 다닐 때는 각자 번호가 있어요. 학생들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학번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철수의 책 읽어가 아니라 12번 책 읽어 그렇죠? 그리고 뭐 10번 너 점수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학생 이름을 몰라도 일단 뭔가 시킬 수는 있죠. 가져올 수도 있고 12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읽으라고 하면 읽을 거 아니에요. 자, 해서 이런 식으로 학번이라는 걸 이용해서 순서를 부여해가지고 학생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몰라도 시킬 수 있게 하는 게 좀 더 편하죠. 이 번호로 이렇게 순서로 다루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런데 컴퓨터는 숫자 다루는 기계잖아요. 당연히 숫자가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학번을 도입하면은 뭐가 편하다? 일단 이름 몰라도 된다. 그리고 영희부터 철수까지 뭐 가져와라고 하면은 이게 뭐 영희 사이에 민선이가 있을지 뭐 짱구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영희 다음 바로 민선이가 있을지 영희 다음에 철수가 있을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너부터 너까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 가능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학생들이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학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학번을 도입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청소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딱 그룹군을 찍어서 뭔가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행위를. 그죠? 뭘 도입하면? 학번을 도입하면. 자, 학번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순서가 중요하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부여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중복되면 안 되고. 요렇게 하면은 현실적으로 좀 더 학생 관리가 편하잖아. 그럼 학생을 데이터라고 생각하시고요. 컴퓨터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컴퓨터한테 학번을 도입을 해서 학생을 다루게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다루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열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야 돼요. 얘네들이 한 학번을 도입하려면 이제 한 학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급을 만들고 예를 들어 A 학급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네들의 이름을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철수가 1번이에요. 철수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1번 나와 하면 되는데 반이 또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A반에 1번이면 일단 A 학급이라고 만드시고 여기에 학생들을 싹 몰아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몰아넣을 때는 변수에는 제가 한 개밖에 안 들어간다 그랬죠? 이건 세 개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묶음이죠.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처럼 보이죠? 자, 그리고 철수, 영희, 민선 이 데이터는 지금 80, 70, 100 인트잖아요. 그죠? 인트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이라는 의미로 묶음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배가루를 쳐주십니다. 이게 이제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이에요. 선언 및 초기화, 선언은 배열을 만든다라는 의미고 초기화는 배열 안에 값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동시에 한 겁니다. A 학급이라는 배열을 만들고 철수, 영희, 민서를 싹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언급하는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적어놓은 순서대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철수야 점수, 네 점수 뭐니 물어보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됐죠. 하나는 철수를 직접 언급하는 방법 80점. 두 번째는 자, A 학급에서 1번 점수 갖고 와 이렇게 할 수 있죠. 1번인데 1로 하면 안 됩니다. 1로 하면 70이 나와요. 80이 안 나오고 0부터 해야 돼. 0부터. 컴퓨터 0부터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똑같은 철수 점수 80 가져온 거죠. 요거는 이름으로 가져온 거고요. 요거는 번호로 가져온 거죠. 철수가 A반에 1번이잖아요. 첫 번째 학생이니까. 첫 번째는 1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여기 순번 개념이 도입이 됐죠. 순번. 순서, 또는 순번. 이거를 프로그램에서는 인덱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인덱스. 순번을.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몰라도 돼요. 철수 이름 몰라도 꺼내다 보면은 철수 점수가 나옵니다. 물론 철수가 몇 번째인지는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철수의 이름을 몰라도 몇 번째인지만 알면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학생들의 총점 구하기. 총점 구하기. 자, 이거 총점 구하려면 철수 더하기 영희 더하기 민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죠. 만약에 100명이다. 학생 100명이 되면 100개 써야 되는 거예요. 더하기를. 이게 얘네들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반복문 이런 거 못 돌립니다. 우리 합 알고리즘 이런 거 못 써요. 여기서. 변수를 직접 하나씩 하나씩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고요. 그거 100명이면 100개를 다 써야 된다라는 건데 자, 변수 버전 그리고 배열은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배열은 이렇게 A 학급의 첫 번째 학생의 점수랑 A 학급의 두 번째 학생의 점수랑 A 학급의 세 번째 학생의 점수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250 둘 다 나오죠. 근데 이제 얘가 좀 더 길어 보이지만 얘는 반복문을 돌릴 수 있다. 얘는 못 돌린다. 라는 차이가 있죠. 왜? 얘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뭐만 다르고
이 대괄호 안에 숫자만 좀 다르죠. 근데 숫자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다르잖아요. 이거 수열이죠. 우리는 수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부터 2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거 반복문 돌릴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일단 합 알고리즘을 아셔야겠죠. 자, 1부터 10까지의 합 구해볼게요. 일단 1부터 10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i로 죠 1부터 10 나오죠. 얘네들을 다 더해야 되잖아요. 어디에다 더해야 됩니까? 기준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에다 1 더하면은 안 되죠. 1까지 합이면 0에다 1을 더해야지,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준 수가 0이 필요합니다. 여기다 계속 얘도 더하고 얘도 더하고 얘도 더하고 얘도 더하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계속 누적해서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i가 1부터 10을 의미할 거니까 i를 계속 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에 누적해서 더해지는 거죠, 그럼 i가 1이면 1이 더해지고요. 그 더해진 거에다가 i가 2가 됐을 때 2를 또 더하고 3이 됐을 때 3을 또 더하고 4를 또 더하고, 그죠? 계속 누적해서 1씩 증가하는 i 값을 계속 더해주는 거예요. 10까지 올라갔을 땐 10까지 합이 되겠죠. 55가 나올 겁니다. S는 뭐예요? 이게 지금 55. 1부터 10까지의 합이거든요. 자, 그럼 저 합 알고리즘에다가 뭐만? 우리가 학생 점수를 구해다가 i 대신 저장해주면 되죠. 이게 계속 i 값이 누적해서 더해지는 거잖아요. S에. S에 i 값이 누적돼서 더해짐. 이래서 합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거죠. i가 계속 1씩 증가하니까. i가 1씩 증가 안 하면 1 10번 더해져갖고 10이 되겠죠. 1이 계속 누적해서 더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건 이게 아니라 요 i 대신 뭐를 구해야 된다? 각 학생들의 점수.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부터 2를 먼저 구해야 돼요. 여기를 0, 여기 2로 해주시면 어, 0부터 2가 나오죠. 여기. 요 밑에는 이거 S고요. 자, 구했으니까 이제 요 A 학급 0 대신 여기에다 I 넣으면은 I가 0, 1, 2니까 이 3명의 이제 학생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건 내가 그 점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할 게 아니라 이 모든 점수를 S에다가 누적해서 더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250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학생이 100명이어도 100명 이거 다 늘어뜨려서 변수는 적어야 되지만 배열은 이렇게 4줄이면 끝나는 거예요. 3줄이면 4줄 3-4줄이면 끝나는 거죠. 여기만 100으로 고치면 되니까. 자, 해서 배열을 사용을 하면 이 두 가지 많은 변수명을 알아야 되는 문제와 일괄 처리,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일괄 처리라고 하죠. 일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프로그램을 만들 때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다루게 되기 때문에 배열은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는 배열을 안 써도 변수만 알면 다 생각하는 거 만들 수 있다고는 했는데 가능은 해요. 근데 100개 쓸 거 아니잖아요. 변수 100개, 그죠? 당연히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배열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배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문법적인 내용이라든지 주의점이나 뭐 이런 것만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이 배열을 적용해서 여러분 데이터 프로그램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배열을 선언을 하고 역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배열 선언할 때 필수 조건이 있어요. 자료형과 길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배열을 못 만듭니다. 자료형이야 우리가 뭐 변수 만들 때도 필수였으니까 이해하고요. 길이라는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럼 제가 다시 배열을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ARR이라고 하고요. 배열이니까 이렇게 묶음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1, 2, 3, 4 해주면 이 길이가 몇이다? 길이 정보가 없는 것 같지만 길이 정보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이기 때문에 길이가 4예요. 자료형은 인트고요. 길이는 4. 됐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길이가 4인 이유는 우리가 4개도 없으니까 4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많이는 없어요. 4개 저장해놓고 사용하는 배열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4개 넣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배열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면, 외부 이런 데를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 막 입력하잖아요. 그죠? 그럼 입력하는 데이터가 막 들어올 수 있죠. 외부에서. 여기서 우리가 막 입력하잖아요. 입력하면 막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걸 막 저장해야 돼요. 그러면은 몇이 들어올지 모르죠. 이렇게 1, 2, 3, 4가 들어오리라는 법이 없어요. 이건 제가 정한 거고, 사용자가 막 입력해서 제 데이터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스캐너를 통해서. 그죠? 그러면 이걸 막 저장을 해야 되는데 몇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산정할 수 없으니까 대충 한 5개 들어온다 생각하고,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0으로 다 5개 일단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일단 몇이 들어오건 간에 여기로 이제 복사해서 덮어쓰기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5개짜리 인트 5개짜리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100개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00개 100개를 몇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100개를 저장해야 되니까 이 100개 만들어야죠.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못할 짓이죠. 그래서 이렇게 0, 100개로 만들어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가지 필수 조건을, 이게 지금 배열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료형과 길이 있죠. 길이를 만약 100개로 하고 싶어요. 여기다 100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바에서는 만든다라는 이미 키워드가 new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0, 100개짜리 배열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직접 0을 100개 안 쳐도 0, 100개짜리가 만들어집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죠. 접근은 근데 똑같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배열 접근. 인덱스로 접근하면 됩니다. 인덱스. 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요 변수명 있죠? 배열 변수명. 배열 변수명에 인덱스로 접근한다. 무슨 말이냐면 ARR이라는 배열이 있으면 여기 지금 1, 2, 3, 4가 지금 저장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제가 0부터 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이라는 첫 번째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배열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하나 인덱스라는 걸 이용해서 딱 하나 딱 저장, 그러니까 선택을 하면은 뭐랑 똑같아집니까? 사실 1을 저장하고 있는 인트 변수랑 똑같은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열이라는 건 우리가 변수 여러 개 쓰기가 불편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변수들이 막 붙어 있는 형태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죠. 변수가 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돼 있던 거 크기가 다르네. 이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순서를 부여하기가 순서를 뭐 쓸 수가 없죠. 이거 다음 이거일지 이거 다음 이거일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바로 옆에다 이어 붙이는 거. 이렇게 이어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붙이면은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수를 4개 이어 붙인 게 4개짜리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 ARR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이 전체를 ARR로 보고요. ARR의 0번째, ARR의 1번째, ARR의 2번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각각 1, 2, 3, 4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지금 ARR의 0번째 하면 뭐다? 정확히 요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거 보시면은 변수처럼 생겼잖아요. 결국 변수 여러 개 이어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교실 하나 만들어서 학생 4명 넣어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학생을 지목을 하면 우리가 학생을 지금 변수로 비유를 했으니까 하나의 변수를 선택을 하면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인덱스가 결정이 되면 하나의 변수처럼 사용 가능. 똑같이 변수처럼 똑같이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그냥 쓰면 저장하고 있는 값으로서 쓰이고요. 1이죠. 그렇죠? 얘를 대입면 선지어 왼쪽에 쓰면 저장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1 저장했던 거 꺼내서 썼다가 다시 10으로 새로운 값을 넣어놓고 쓰면 10이 되고 그냥 변수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대괄호를 쳐서 순번을 정해서 순번 인덱스죠. 인덱스를 이용해서 요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가 선택이 되면 그 하나의 변수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의하실 점은 4개짜리잖아요. 그럼 가장 마지막 원소의 순서 번호가 3이죠.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인데 4번째가 없죠. 교실 바뀌잖아요, 여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없는 인덱스를 선택하려고 하신다 하면 에러 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덱스를 넘어서면 에러가 납니다. 요거 많은 분들이 좀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이라서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언제 많이 실수하시냐면 반복문 돌릴 때 제가 여기서 0부터 2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가 길이가 이거 다시요. 이게 3개짜리라서 간혹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0부터 세니까 0, 1, 2. 그래서 3이면은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반복문으로 인덱스 만들 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접근해서 값을 바꾸거나 꺼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만약 여기서 내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 배열을 만들고 싶다. 그럼 이거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자료형만 스트링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문자열 100개 저장할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여기는 숫자가 아니니까 0이 안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냐면 요거 기억나시나요? 널 데이터가 없음, 비어있음 이런다고 그랬죠? 요게 들어갑니다. 널 100개가 들어가서 만들어져요. 0 대신 숫자 배열로 만들면 0이 100개가 채워져서 만들어지는 거고, 문자열은 널이 100개 채워져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확인해 볼게요. 널이 들어가 있는지. ARR의 첫 번째 값을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볼게요. 출력해 볼게요. 얘 때문에 안 되죠 지금? 주석 처리하고. 자, 널이 나오죠, 그죠? 몇 개 더 해보면 100개짜리니까 다 널이 있습니다. 죄다 널로 들어가요, 100개가. 그러니까 꼭 뭔가를 저장해서 쓰셔야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인트랑 스트링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배열에 관련된 문제 좀 드리고요. 수업 페이지 보시면 배열 연습 문제 간단한 걸로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서 배열 문법이나 사용법을 숙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저장관리 프로그램에 add 기능을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입출력 예시 다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 시간을 이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10분 좀 쉬었다가 바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